유침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침이라고 하는 것은 침을 삽입하고 빼기 전까지 유지하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28분 48초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황제내경이라고 하는 중국 의경에 보면 기가 인체를 하루에 50회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시간을 50으로 나눠서 28분 47초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침 과어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훈침이라고도 하고 심장이 쇼크를 일으키는 증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은 식은땀을 흘린다든가 가슴이 답답하다든가 어지럽고 토한다든가 또는 얼굴이 청백하거나 심하면 실신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십선열, 즉 손끝에서 피를 내주기도 하고 수삼리, 합곡, 족삼리 혈에 강작을 가하기도 하고 졸도를 했을 경우에는 인중에 강작을 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누워놓고 천정을 쭉 바라보게 누워놓고 머리를 뒤로 제껴서 기도를 확보한 뒤에 다리를 머리보다 높게 유지를 해줘서 뇌에 혈액이 공급이 잘 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잘 마사지 해주시고요. 그리고 심하면 어깨가 뻣뻣하거나 심하면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가서 조치를 받도록 합니다. 또 침 시술 불가한 사람이 있습니다. 침 시술이 불가한 사람을 침을 억지로 강제로 시술하게 되면 그러한 훈침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 시술 불가한 사람은 맥박수가 40박 이하 또는 100박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1분당 침 시술이 불가하고요. 부정맥, 맥이 느리게 뛰다가 갑자기 빠르게 뛴다든가 또는 간헐적으로 쉬었다가 뛴다든가 또 쉬었다가 빠르게 뛴다든가 그리고 또 쉬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부정맥이 나오거나 맥이 쇠약하거나 그리고 뛰는지를 감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약하게 뛰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고령자 그리고 기력이 쇠약하고 우위급한 환자 그리고 술 마신 사람 정신 이상자 그리고 침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거부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침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침을 놓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혈이라고 하는데 아프면 아픈 곳에 침을 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성하고 원격성은 비슷한 개념인데 이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좌병우치, 우병자치 즉 왼쪽에 질병이 있으면 오른쪽에 침을 놓고 오른쪽에 질병이 있으면 왼쪽에 침을 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시어라고는 개념이 좀 다르겠죠. 원격성도 마찬가지고 상병하치, 하병상치 위에 병이 있으면 아래에 침을 놓고 아래에 병이 있으면 위에 침을 놓는 이러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치료입니다. 즉 어제열에다가 침을 놓으면 축농증에도 효과가 있고 감기에도 효과가 있고 또 천식이나 비염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침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침자루입니다. 침병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침근, 침뿌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끝은 침첨이 되겠죠. 그리고 이 호침은 길이가 1.5cm 짜리가 있고 3cm 짜리가 있는데 우리 오행침에서는 1.5cm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두께가 0.25 짜리가 있고 0.3mm 짜리가 있는데 직경이 0.3mm가 0.25mm 보다는 침을 놓을 때 좀 아파요. 그러나 효과는 0.25보다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보사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행침에서는
이 보사법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영수보사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효과를 보고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경락의 유주 방향을 알아본 이유도 바로 이 영수보사법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보법은 유주 방향으로 자극을 주어서 에너지, 기를 보충해 주는 것이고, 사법은 유주 방향, 반대 방향으로 자극을 줘서 기를, 넘치는 기를 빼내는 겁니다. 즉, 사기를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구륙보사법은, 보법은 시계 방향으로 9번 돌리고, 사법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9번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보사법은, 보법은 삽입할 때 강작을 주고, 사법은 뺄 때 강작을 주는 것입니다. 개합보사법은 침을 이제 뺄 때 쓰는 방법인데, 보법은 침을 빼고 나서 침공을 막는 겁니다. 그리고 사법은 침공을 막지 않는 거예요. 그냥 침을 빼고 내비두는 것이 사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보사법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행침에서는 이 영수보사법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일부는 구륙보사법을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경락별로 혈자리를 잡는 방법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교육사 3급 과정에서는 이제 취혈법과 그 다음에 자침법, 이 2가지를 공부하는 것이 1차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수태형 폐경에서는 오행혈을 목화토금수를 소상, 어제, 태연, 경거, 척택, 이렇게 5가지 혈로 나눴죠. 자, 그러면 소상혈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상혈은 엄지손가락을 구부리게 되면 구부린 끝에 횡문선이 나타나고, 이 횡문선이 나타나는 선을 쭉 그으면 이렇게 선이 나옵니다. 요 선이 나오고, 그리고 손톱 모서리, 끝 모서리에서 선을 긋는다는 것은 이겁니다. 손톱 끝이 여기죠. 여기서 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 자, 이 점이 바로 소상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상혈은 양쪽 손톱 끝에서 만나는 교차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소상혈은 구급혈로도 쓰기도 하고, 체했을 때 여기에 침을 놓아서 따주기도 합니다. 어제혈입니다. 어제혈은, 소상혈은 목혈이 되겠고, 그리고 어제혈은 화혈입니다. 화혈인데, 엄지손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에 이제 손목이 있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태연혈입니다. 이렇게 이제 팔이 있고요.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손가락이 5개가 있겠죠. 있으면 이 엄지손가락에서 이렇게 볼록 나오는, 이게 엄지손이라고 치고, 자, 이게 손톱이라고 하면, 소상혈은 이제 여기가 소상혈이 되는 거죠. 소상. 어제혈은 요 위치가 되겠는데, 요게 태연입니다. 요 태연혈은 이 손목부에 이 횡문두가 있어요. 이 횡문두에 보면 요골동맥이 있고, 요골동맥 있는 부위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여기가 태연혈인데, 요 태연혈에서 1촌 위에 있는 겁니다. 1촌 위에 보면 움푹 들어간 데가 있고, 요 적백육제가 있어요. 요 적백육제에서 잡아주는 겁니다. 적백육제라고 하는 것은 손등 쪽이 좀 시커멓고 손 안쪽이 좀 하얘요. 그 경계에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를 적백육제라고 하고, 이 적백육제 위에서 잡는데, 태연에서 1촌 위 자리에 움푹 들어간 곳에서 잡아요. 그래서 먼저 태연을 잡고, 그리고 어제를 잡습니다. 이제 태연혈입니다. 태연혈은 토혈이 되겠습니다. 토혈이 되겠고, 이 태연혈은 1900짜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팔목이 있으면
요 팔목 요 자리에 움푹 들어